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내일로 한 달입니다. 불체자 체포 단속부터 관세 폭탄, 종전, 영토 분쟁까지 폭풍처럼 몰아친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달을 짚어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 사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비싼 돈을 물게 하는 토잉 트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이어 산하기관인 연방주택청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여객기 관련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운송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생활가전업체 쿠쿠가 오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직영 매장을 개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폭탄 등 세상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트럼프가 말한 황금 시대는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내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관세 폭탄.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부터 시작해 철강,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 비관세 장벽을 트집 잡는 상호 관세까지 트럼프는 시나리오를 짜둔 듯 관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To me, it's the most beautiful. And I'll tell you what, I think really reciprocal tariffs. 동맹국도 상관없다는 트럼프의 질주에 반감도 커졌습니다. 캐나다에선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면 야유가 쏟아지고 두 나라 선수끼리 이런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캐나다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조롱,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내놔라. 여기에 그린란드도 얼마면 되냐고 트럼프는 묻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전력인 듯 중동의 가자 지구는 개발해서 아예 미국이 갖겠다고 합니다. We're not going to have to buy. We're going to have Gaza. 트럼프는 러시아와 단판식 종전 협상도 시작했습니다. 당사자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배제하면서도 미국이 그간 지원했으니 720조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거래 개념으로 국제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의 폭풍은 미국 사회 역시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머스크를 앞세워 연방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broken every rule of appropriate democratic change in our society.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출범 한 달, 미국은 얼마나 더 위대해졌는지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강추위가 찾아와 체감 온도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최저기온은 화씨 15도에서 2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화씨 15도 정도로 체감상 최저기온은 이보다 훨씬 낮은 화씨 4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속 17마일에서 23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소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최저기온은 화씨 17도, 체감상 최저기온은 화씨 8도까지 떨어집니다. 21일부터 주말까지는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21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6도, 22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4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자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날씨 예보를 모니터링하고 강풍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오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씨 32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동하는 코드 블루를 발동하고 한파 기간 동안 어린이와 노약자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비싼 돈을 물게 하는 토잉 트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당국이 사기업자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현장. 사기 행각을 벌이는 토잉 트럭 업체들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당황한 운전자에게 차를 근처 바디샵까지 가져다 주겠다며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뒤 차를 가져가는데 이후 운전자가 차를 되찾으려고 하면 비싼 비용을 요구합니다. 사고 수습이 먼저인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돈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들은 점조직 형태로 서로 짜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고 심지어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 산하 인랜드 엠파이어 사기 단속반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토잉 업체와 바디샵 업주 등 모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사기를 통해 갈취한 금액은 $21만 7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소된 자들 중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근무하던 행정 직원도 포함됐는데 충돌 사고 리포트 정보를 업자들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3,500건의 경찰 리포트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당국은 특히 남가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If you're in an accident on the highway, verify with CHP or your insurance company who is towing your vehicle and where, and never sign any documents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 agreement is. 행인을 친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버린 검은색 픽업 트럭. 지나가던 목격자들이 쓰러진 행인에게 모여든 가운데 사고를 낸 남성이 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화로 신고하는 동안 슬며시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더니 급하게 차를 몰고 도주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뺑소니라 목격자들 누구도 가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깔린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LAPD 벨리 교통국은 뺑소니 중범 사고로 규정하고 현재 달아난 가해 운전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파란색 후드티에 짙은색 하의를 입고 하얀 운동화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이어 산하기관인 연방주택청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주택청 FHA도 직원의 최소 40%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HA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보증을 지원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FHA가 첫 주택 구매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기관이라면서 덕분에 평소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구매자들이 보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 부처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포함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들은 최근 며칠간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앞서 FHA의 상위 기관인 주택도시개발부도 인력의 50%를 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지가 지금까지 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콧 베센트 장관이 도지 활동으로 500억 달러 추정 절감 효과를 밝혔다고 보도한 가운데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베센트 장관은 매우 좋은 시작이라며 비용 절감 노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도지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과 비핵심기관 폐쇄 등 정부 조직 구조 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도지의 활동을 둘러싼 소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지 소속 직원들이 납세 정보에 이어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정보까지 열람하려 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센트 장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한 사람이 국세청의 낡은 IT 시스템을 들여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객기 관련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운송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와 AP통신이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항공 운송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4%로 지난해 71%보다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공 운송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로 1년 전 12%보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대형 항공사고 이후 항공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항공청 수습직원 수백 명도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직원 감축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다만 항공관제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수 리안나의 연인이자 유명 래퍼인 에이샵 라키가 동료에게 총을 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LA 배심원단은 어제 라키의 중범죄 혐의 2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키는 지난 2021년 11월 LA 헐리우드 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동료에게 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키의 변호인단은 사건에 사용된 총은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인 소품용 총으로 당시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키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유죄를 인정하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7년의 형량 거래를 제안했지만 라키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유명 래퍼인 에이샵 라키는 팝 가수 리아나의 연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둘 사이에 아들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리안나도 판결 후 인스타그램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 정부 지원금을 받으라며 개인과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 BBB는 1,400달러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기입하라는 사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 BBB는 경기부양 체크 발송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하며 연방국세청 IRS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IRS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SNS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다며 IRS 문자가 오면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IRS 사칭 문자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과 금융정보를 기입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또한 IRS는 개인과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 BBB는 이번 스캠 사기가 연방국세청 IRS 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코로나19 기간 경기부양 체크를 받지 못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경기부양 체크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으로 발송돼 IRS가 개인정보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BBB는 강조했습니다. 종합생활가전업체 쿠쿠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 직영 매장을 개점하고 한인사회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당에서 주인과 뛰어놀던 반려견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청결하게 씻기고 털을 말리는 일이 남아있지만 반려견과 이를 타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한국 생활가전업체가 출시한 펫케어 제품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미국 시장에 공식 진출했는데 5년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쿠쿠렌탈 아메리카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시에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는 두 번째로 직영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쇼룸 성격을 보유한 이 매장에는 주력 상품인 밥솥은 물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소비자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점,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화로만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집 근처에 생겼다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문의할 때마다 와가지고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선물할 때도 여기서 구매하기도 가깝고
술이나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한인 소비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또 도움을 또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23년 LA 한인타운에 직영점을 개점한 쿠쿠가 이번에 부에나팍을 지목한 것은 한인 커뮤니티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밥솥 외에 생활가전류인 공기청정기, 정수기, 또 안마의자와 같은 새로운 신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인 거점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 브랜드 스토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쿠쿠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인종 소비자들이 원하는 현지화 제품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TV와 냉장고 등 일반 가전시장에서 삼성과 LG 같은 한국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과 이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단독 종전 협상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낄 자리를 보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퇴진 압박에 태도를 바꿔 발끈했습니다.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고 한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7%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러시아가 퍼뜨린 허위 정보라는 겁니다.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з великою повагою до нього відносимося як до лідера народу, який ми дуже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нас постійно підтримує. На жаль, живе в цьому дезінформаційному просторі.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부르며 선거를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고도 칭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하는 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갖고 노는 것뿐이란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러시아의 한 드론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미러 장관급 회담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Никто Украину из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не исключает. Поэтому нет оснований для такой реакции на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ую встречу. 우크라이나와 함께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은 파리에서 2차 정상회동에 나섰습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 1차 회동에 초청받지 못한 유럽 국가들과 나토 동맹국인 캐나다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종전 관련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의 LA 자택이 지난 주말 사이 침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키드먼과 어번 부부의 자택이 위치한 9500 오차드 로드에서 침입 신고가 발생해 출동했습니다. 당시 키드먼 부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유리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도주했습니다. 도난 물품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사 와인 경연대회에서 5개 부문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 와인 경연대회인 셀러스 인 더 스카이 어워즈 2024에서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대회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레드와인 부문과 비즈니스 클래스 스파클링 와인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화이트 와인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디저트 와인 부문에서는 샤또기로 2002가 2위에 올라 또 한 번의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와인의 총점이 전체 2위를 기록해 비즈니스 클래스 셀러 부문에서도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와인 리스트에 추가된 비건 와인 2종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퍼스트 클래스 와인 20종을 포함해 총 53종의 와인을 기내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연간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4,916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409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수익성 높은 장거리 중심의 여객 사업과 안정적인 화물 사업, 하이브리드 항공사의 수익 구조 확보가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에는 항공기 추가 도입과 노선 다변화로 매출 7,500억 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